안녕하세요. 2025년도 입춘이 지났지만 늦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포포나무 재배 최적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래의 서식지를 파악하는 것이 재배 최적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포포나무는 미국의 동부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포포나무 서식지는 다습하면서도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위에도 강해서 영하 37도의 혹한에서도 견딥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토심이 깊어서 기름지고 습하면서도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적지입니다. 포포나무는 진흙이나 물이 차는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원활한 배수는 성공적 재배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늘진 곳에서도 잘 견디긴 하지만 충분한 물이 있고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면 성목의 최적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유목일 경우에는 한낮에 강한 햇볕을 막아주는 반그늘이 최적입니다. 묘목 식재 후 2년이 지나면 대략 1m 이상 자라게 되는데 3년째부터는 더 이상 그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식물들이 오전에 광합성을 하므로 남향, 남동향, 남서향, 북동향, 북서향, 북향 순으로 최적이라 하겠습니다. 북향이더라도 햇볕이 많이 드는 곳이라면 재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도 하루 동안 6시간 이상 햇볕이 든다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토양의 산성도를 기준으로 재배적 합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포포나무는 약산성인 5.5에서 6.5에서 잘 자랍니다. 물론 5.0에서 7.0까지의 산성도에서도 자랍니다. 소나무 구역토가 대략 5.0 좌우의 강산성입니다. 포포나무가 임야 소나무가 우거진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는 산도 5.0에서 8.0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농사에 알맞은 농도는 6.5 정도의 살짝 산성 토양입니다. 사과나무, 감나무는 폐하 5.5에서 6.5의 토양을 선호합니다. 배나무는 6.0에서 6.5의 토양, 호두나무는 6.0에서 7.0, 감나무와 대추나무는 폐하 6.5에서 7.5, 블루베리는 폐하 4.5에서 5.0의 산도에서 재배됩니다. 그리고 5.0 이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은 진달래과입니다. 주변 산에 진달래가 많으면 산성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과수가 자라는 땅은 포포나무 성장에 적당한 pH로 볼 수 있습니다. 과수별 적정 산성도 범위 밖에서는 농작물에 장애가 옵니다. 토양 산도가 낮으면 질소, 인산, 칼리의 흡수는 낮아지고 미량 원소의 흡수가 높아져 뿌리의 생육이나 수량이 감소합니다. pH가 5.0 이하가 되면 과실 비대가 불량하고 조기낙엽, 잎의 화과 현상이 발생합니다. 과수별 pH 수정은 보통 석회를 사용하여 높이거나 황을 사용하여 낮춥니다. 석회는 식재 몇 달 전에 토양에 혼합하면 서서히 작용합니다. 반대로 고운 황은 과도한 산성을 피하기 위해 토양검사 권장 사항에 따라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수치는 5.4입니다. 전국의 산림토양 평균은 4.3으로 강한 산성을 나타냅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흡토람 사이트의 토양 관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토양의 모함은 조립질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그 자체가 산성 토양입니다. 한편 석회암은 알칼리성입니다. 여름철 집중 강우가 토양의 산성화를 촉진시키며 경사도 7% 이상의 농경지가 60% 이상을 점하고 있어서 토양 유실이 심해 산성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빗물 자체가 4.8로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포나무는 적정습이 유지되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최적의 장소는 물 가까운 장소입니다. 물에서 대략 1.2m 이상 떨어졌으면서도 물보다 대략 1.2m 높은 곳입니다. 즉 습한 곳이면서도 배수가 원활한 곳을 말합니다. 포포나무의 굵은 긴 직근 뿌리가 밑으로 자라서 습층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하고 직근 뿌리가 아닌 직근에서 발달한 세근인 팔방근이 옆으로도 번져서 물냄새를 맡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식재 후보지가 개울이나 저수지, 연못, 덤봉 등에 연접한 곳이면 최적지입니다. 포포나무의 자연 서식지와 같은 이러한 조건에 딱 맞는 연못이나 개울에 연접해 있는 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드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모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모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연못이나 덤벙과 같은 습지대를 조성하거나 물이 머무를 수 있는 길다란 깊은 도랑 형태의 저류지를 파는 것입니다. 아니면 배수로 도랑을 깊이 파거나 어떤 형태로든 물이 주변에 흐르게 하여 비가 올 때에는 젖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런하시다면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필요시 수시로 과온의 습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2월에서 2월까지 기온이 매우 낮고 건조합니다. 강수량도 부족하고 대기도 건조하여 가뭄 피해를 입습니다. 전국 연간 누적 강수량을 보면 평년 대비 1994년 69.2%, 2001년 77.3%, 2008년 75.6%, 2015년 71.4%, 2022년 86.7%입니다.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7년 주기로 크게 부족하여 큰 가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겨울철에는 건한풍이 불어서 많은 수목이 고사했습니다. 피해 현상으로는 나뭇가지가 말라서 새싹을 틔우지 못하게 됩니다. 상록수의 경우에는 봄에 잎이 빨갛게 말라서 고사합니다. 참고로 폭포나무는 비교적 건조한 날씨에도 타 과수목에 비해 잘 견딥니다. 다음은 폭포나무의 최적 생육온도와 우리나라의 한파 지역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이상적인 폭포나무의 연간 생육온도는 영상 5도에서 35도 범위 내입니다. 제일 적당한 성장온도는 18도에서 29도 범위 내입니다. 영하 20도에서 영상 38도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그 범위 밖에서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씨앗바라는 영상 22도에서 30도 범위 내에서 잘 발아합니다. 참고로 아메리카 대륙의 폭포나무 북단 자연서식지는 습한 기후를 가진 미국 동북부입니다. 이곳은 영하 28도까지 떨어집니다. 여름철에는 35도 이하에서는 적정한 생육온도이나 38도 이상이면 잎이 연하게 변색되고 가지 끝부분이 시들어 말라버리고 나무가 열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는 그늘을 드리워주거나 아침에 충분히 관수하여 저녁 때까지 땅이 습하도록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영하 25도 아래로 떨어져도 폭포나무의 눈에 띄는 피해는 없지만 가지가 탄력을 잃어서 잘 부러지게 되거나 봄철에 말라버릴 수 있고 새싹이 돋아나지 않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한파 지역을 정리해 봅니다. 1971년 관측 개시일 이후 연별 일최저기온 중 영하 25도 이하를 기록한 지역을 보면 양평 -32.6도, 천원 -29.2도, 대관령 -28.9도, 충주 -28.5도, 홍천 -28.1도, 춘천 -27.9도, 봉화 -27.7도, 원주 -27.6도, 제천 -27.4도, 이천 -26.5도, 청주 -26.4도이며 그 외 지역은 영하 25도대 이하를 기록한 경우가 없습니다. 위 기록을 분석해보면 중북부 지역에서는 수십 년에 한 번 정도 매서운 한파가 올 수 있으니 특히 유목일 경우에는 보온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일반 과수목이 재배되는 곳에서는 폭포나무도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폭포나무 재배 적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내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목폭포 010-8310-4669로 문의 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